2023년 4월 10일입니다. 오늘 근홍, 역선의 비서 근홍 녹음 마치고 우리 김전 선생이랑 또 M장이랑 뭐 이것저것 수다 좀 떨고 이것 뭐 얘기하고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뭐 김성애 그 양반 얘기도 하고 옛날 학생운동 586 뭐 이런 얘기도 하고 586이 기득권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런저런 자성 이런 얘기도 하고 하여튼 뭐 와서 편파TV 가기 전에 오늘 내일 보니까 뉴스공장 나와달라고 해서 그거 인터뷰 좀 이따 하기 전에 조금 눈에 띄는 기사가 있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뉴스타파 기사인데요. 이 자체가 이겁니다. 대장동 엑스파일, 남욱 세월호 특별수사팀 유병언 추적 김만배가 도왔다 이겁니다. 뉴스타파의 특종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떻게 대장동 남욱 김만배만이 이거는 연결이 돼도 왜 갑자기 유병언 세월호 연결이 되느냐? 이게 이제 쭉 했더니 최재경이라고 하는 민정수석까지 하고 인천지검장을 했는데 대표적인 특수부 검사죠. 지금 이제 나라를 결단 내고 있는 그 특수부 검사의 정통, 성골 중에 성골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50억 클럽과 관련된 부분,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 권순일 같은 50억 클럽의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뉴스타파가 이제 그들을 감싼 세력, 비호 세력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단독을 내는 과정에서 사실 그거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갑자기 왜 유병언 세월호 참사냐? 이게 바로 최재경이 인천지검장 했을 때 그때 이제 이 최재경이 당시에 세월호 수사를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의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 이게 2014년 4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4월 16일 날 아시다시피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는데 그로부터 4일 뒤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이라고 하는 유병언에 대한 걸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에 기억이 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인데 범죄분석팀도 상당히 그쪽으로 많이 인력이 투입됐었다까지라고 하는 얘기를 전원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거를 수사해야 되는데 갑자기 유병언 토끼머리로 가게 된 사실 그 과정에서 최재경이란 사람이 결국은 이 유병언 유병언 추적놀이를 종편과 함께 하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감추는데 아니면 진실을 뭉개는데 상당 부분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그때 김만배가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남욱이라는 사람이 이 자신의 그 피의자 진술서의 조서에 2021년 10월 22일 남욱의 조서입니다.
최재경 검사장이 인천지검장 시절 유병헌 사건을 담당했는데, 이게 말하면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입니다. 당시 유병헌 개인 회계를 본 사람이 중앙회계법인의 회계사, 이 사람이 정영학의 친구이자 현재 화천대유라고 하는 지금 대장동의 그 핵심적인 그 화천대유 회계를 맡고 있는 당시에 어떤 그 회계사, 그러니까 유병헌의 개인 회계사였죠. 근데 그 말하자면 최재경이 김만배에게 그 회계사를 움직여서 유병헌을 찾도록 도와주면은 회계법인은 처벌하지 않겠다. 결국은 김만배가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 도와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아니면 인천지검의 이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한 게 그게 아니라 실제로 김만배라고 하는 뭐야 이게 무슨 언론인인가요? 언론인이 알고 있는 회계사. 이게 말하자면 정영학의 친구.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만배가 정영학 그 친구인 회계사를 회유해서 아니면 뭘 통해서 그 회계사의 당연히 그 회계 흐름이 있죠. 그리고 돈을 어디서 썼는지 아니까 유병헌이 어디서 움직였는지를 찾아냈고, 그래서 결국은 나왔던 것이 결국은 이 유병헌의 순천 별장이 특정됐고, 즉 김만배가 유병헌의 개인 회계사를 통해서 비자금 추적을 통해서 유병헌의 어떤 은거지를 은신처를 찾아냈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경찰들이 허부적거릴 때 유병헌의 은신처를 먼저 찾아냈다. 이게 지금 이 뉴스타파의 단독.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인가 유병헌의 금거지기가 소유한 순천의 별장, 그건 사실 저하고도 많이 관련이 있대요. 왜냐하면 제가 그 별장에 가서 무엇인가 이제 언론 PD라든가 탐사팀이랑 계속 별장을 가서 여기 얘기하고 설명해주고 조폭설, 그게 사실 조폭설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그 조폭의 식칼은 제가 거기서 발견한 부분인 거고,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유병헌 조폭 관련설, 밀항설 이런 것들은 다 개소리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 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종편이라든가 방송사들이 유병헌 몰이할 때 일종의 도구로 쓰였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제가 거기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막 하고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세월호 참사의 어떤 진실 찾기가 유병헌 몰이로 넘어가게 된 그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그 자리에 저도 있었다는 거. 참 마음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미안하고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실제로 그 순천 별장안 그 위쪽에 사실 제가 거기 숨어 있는 그 시기에도 가서 봤더니 이런 형태였었어요. 사실 좀 황당했죠. 실제로 근데 그 유병헌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유병헌이 거기 있었지 않고 사실 그 뒤쪽에 있는 그 터널 넘어 이 뒤쪽에 있는 돼지농장, 분홍돼지 이런 쪽에로 전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수사 결과는 거기에 DNA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얘기를 하면 전 거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사했던 그 경찰이나 검찰은 사실은 다시 그 수사 기록을 검토해 보지 않고는 사실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어떤 장난질에 놀아났다고 하는 그 심리적 부담감이 아직도 저는 있습니다. 제가 사실 문재인 정권 때도 그렇고 이 부분을 여러 가지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경찰이라든가 검찰의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제가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안타깝게 생각하고 아직도 기회가 되면 사실 그걸 얘기할 수 있는 턴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뒤에 이제 변사체가 발견됐고 그 변사체 현장에 제가 사실 또 불려가서 또 뭐 이렇게 그 뼈가 뭐 유병원 뼈니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전에 그 순천별장 부분은 사실은 제가 간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뒤에 뭐 얘기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2014년에 7월 그때는 저도 꿈 같습니다. 뭔가 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병헌 추적놀이와 관련된 세월호 참사의 유병헌 추적놀이는 사실은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은 지금 최재경이 김만배를 통해서 수사를 오히려 김만배가 컨트롤 타워가 돼갖고 수사를 했다. 와, 이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그리고 검찰은 유병헌 수사 정보는 수수리 흘렸고 언론은 그대로 받았었고 검거 작전을 생중계했고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보다는 유병헌 찾기 놀이가 된. 거기에 지금 뭐 많은 지금 종편이나 이런데 변호사 애들 뭐 진보 쪽이든 뭐 반대 쪽이든 깝죽거리고 나오는 애들 다 거기서 큰 애들입니다. 변호사든 어쨌든 뭐 저기 범죄 전문가라면 다 큰 애들입니다. 제가 같이 방송 많이 했거든요. 즉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죠.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국민적 관심사를 유병헌 검거로 돌리라고 하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가 적혀 있는 거 우리는 다 봤죠. 그러면 결국은 박근혜 청와대발 여론 공작을 최재경이 기획을 했거나 아니면 박근혜 뭐 당연히 최재경은 민정수석까지 했으니까 결국은 박근혜 청와대발 여론 공작을 기획했던 애들이 있었고 걔네들이 도구로 썼던 게 김만배고 김만배가 결국은 그렇게 했던 것은 중앙회계법인에 뭐 관련된 4개 회계법인 4개가 그걸 다 도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네들 내가 말 들어? 말 안 들으면 다 잡아넣을 거야? 그러니까 김만배가 야 뭐 정영학 뭐 이렇게 해갖고 야 이거 해서 누구 잡아 쫙 추적해놔. 그럼 검사들이 수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김만배가 수사를 한 거죠. 김만배가 회계사랑 수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물론 이게 이제 남욱이나 아니 김만배의 허풍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말이야 최재경 내 뒤에 있는데 야 나 아니었으면 최재경이 저거 왜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목에 힘주는 그 목적으로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최재경 별거 아니야. 내가 다 한 거야. 야 저 특수검사 애들 별거 아니야. 내 뭐 쫄이야. 사실은 내가 봐 이런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남욱의 얘기에 의하면 물론 이건 남욱은 당연히 이제 김만배가 얘기한 걸 뭐 들었거나 이렇게 했겠죠. 이게 전문 증거가 되겠죠. 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얘네들이 수사를 했으면 그 수사한 기록을 좀 제3자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걸 수사를 제대로 한 건지 엉망으로 한 건지 아니면 불법으로 탈법으로 한 건지 이건 뭐 개판으로 한 건지 모르죠. 지들 마음대로 한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남욱도 김만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겁냈다. 왜냐하면 김만배가 저 정도야? 김만배가 최재경이 움직여 아니면 최재경이 김만배를 움직여갖고 수사를 이렇게 태스크포스까지 할 정도면은 김만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면 내 목이 날아갈 텐데 이게 남욱의 조서에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한 거다. 근데 물론 검찰이 이건 최재경이 다 부인을 하는 거고 뭐 말도 안 된다 소리를 하는 거고 근데 남욱의 말이 김만배로부터
주서들은 말이 맞다고 치면은 사실 특수부 검사애들, 소위 말하는 정치검찰들이 관련된 언론인이라든가 아니면 회계 이런 애들을 동원해 갖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공작, 정치공작을 했고 결국은 그게 성공을 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는 유병언을,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죠. 유병언의 소재를 언제 알았을까? 유병언의 은신처를 경찰보다 더 먼저 찾아냈다고 하는데, 실제로 먼저 찾아내고도 그냥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압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얘가, 유병언이 도망가다가 죽었다. 그런 얘기도 그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유병언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사실은 유병언은 주범이 아니다. 유병언은 뭐 사실 책임질 것도 아닌데, 뭔가 압박이 들으니까 도망을 갔긴 갔는데, 이미 좀 약간 좀 뭐 소통이 있었다. 근데 이 좀 느낌이 이상하다. 나 자기한테 다 뒤집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도망가다가 죽임을 당한 거 아니냐. 뭐 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검사들이 자신의 있는, 자기 소속되어 있는 회계사, 아니 CPA 출신의 검사들도 많습니다. 걔네들을 통원해서 범죄 수사를 했다고 하면 그건 뭐 근데 왜 민간인을, 그리고 실제로 어느 시점에서 유병언의 소재를 파악했느냐. 그래서 미리 파악했냐? 그럼 가만두고 있었느냐? 아니면 그대로 하다가 유병언을 제거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냥 추적하다가 그냥 그냥 이게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도망가다 죽은 거예요, 유병언은. 그런데 실제로 그게 유병언이 맞나? 이건 또 순천경찰서 혹은 그 DNA 이 부분은 또 음모론으로 가지만, 사실 음모론이 아닌 건 확실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유병언 추적놀이로 국면 전환을 바로 시킨 것은 결국은 정치검찰 혹은 특수부 검사애들이 이렇게 한 부분은 분명히, 이게 지금 뉴스타파에서 딱 나오고 있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최재경이 그 청와대에 있는 핵심적인 누구와 뭘 해갖고, 뭐 김영환 민정수석이 그 업무수첩에 돼 있으니까 그거를 유병헌 그걸 돌리는데 특수검사애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했고, 거기에 김만배가 상당히 뭘 했다. 김만배 허풍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언제, 어느 시점에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두고 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제거했나? 그때 그런 얘기 진짜 많았습니다. 사실 이 위에 연수원도 있었고요. 철도 서 있는 연수원도 있었고, 사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거기 사실 진짜 그 방송사와 뻔질나게 제가 드나들었습니다. 순천별장부터 그 끊긴 철기 터널 끝에 나오는, 쪽에 나오는 그 별장, 그 주택 쪽, 거기가 사실 숨어 있었을 수 있다. 사실 거기가 순천별장이라 거기가 핵심이다. 거기 돼지농장 뒤쪽이 거기가 핵심이다. 거기서 사실 유병헌 사체와 관련된 부분 다른 것이 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의문점. 거기에 이제 진술이 나온 거는, 거기 주민들이 이상한 양복 입은 사람, 기관원 같은 애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유병헌에도 알려진 것 이전에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었다. 그걸 알고 튄 거다. 저게 진짜 그 시체가 맞느냐? 아니 그게 소위 말하는 이 저체온 사라는 게 말이 되느냐? 제가 사실은 뭐 방송사고급 특종을 냈죠. 5시, 7시? 7시쯤 됐어요. 저녁 7시. 다른 방송사와 이제 이거 찍고 있는데 전화로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공중파. 실제로. 했는데 이게 저체온사가 맞느냐? 막
방송사고이죠. 걔네들은 원한 건 그건 아닐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앞에 보고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할머니 평상에 눈이 마주쳤는데, 여기서 어떻게 저체온사가 있을 수 있느냐? 왜? 여기서 소리만 쳐도, 그 순천 매실바지라는데, 소리만 쳐도 사람이 거기, 그리고 문제는 개는 왜 안 젖었느냐? 여기만 소리만 쳐도 개가 와서 짖고 그럴 수 있는, 바로 개가 짖고 그랬거든, 그 앞에. 그 밑에 있는 데는 또 관련된 사람들이 있었던 공간이고, 이게 말이 되는 공간이냐?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병언과 관련된, 세월호 참사 유병언 관련된 부분은 조작된 진실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아직도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의문을 갖고 있죠. 근데 그건 뭐 다른 데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해도, 김만배가 유병언, 최재경과 유병언 관련된 부분과 연관되어 있다는 건 참, 그동안 가려졌던, 밝혀지지 못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단서를 줄 수 있다. 왜 외부 인력을 썼을까? 아니면은 유병언의 개인 회계사를 왜 조졌을까? 아니, 그거야 뭐 공식 라인을 통해서 검사들이 조져도 되는 거를, 그렇지 않습니까? 막 이상하잖아요. 무엇인가 다른 어떤, 소위 말하는 딜을 하려고 했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의심도 분명히 드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게 좀 깔끔하게, 벌써 2014년이면 9년이 지난, 9년 전 얘기입니다. 9년 전 얘기인데도 누가 하나 처벌받았습니까? 세월호 참사 구조 책임 관련된 국가 책임 누가 졌습니까? 그리고 유병언 관련된 책임 누가 졌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여전히 미스테리고, 뉴스타파의 기사가 저한테 제 머릿속에 당시에 9년 전의 기억, 큰 마음의 짐으로 남는 기억, 그거를 되게 일깨워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남욱의 피의자 신문조서 2021년 10월 22일 5회 조서, 남욱이 김만배와 최재경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한 걸 근거로, 뉴스타파가 단독을 낸 거를 근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는 세월호 길에 좀 더 진실이 한 발자국 더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녹음을 합니다.